안녕하세요. 마케팅하는 남자의 첫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 학원 원장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마케팅 대행사 대표가 됐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 학원 원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마케팅 대행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학원 원장이 나와서 마케팅 이야기를 하니까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영업을 하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찾아낸 진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영어학원을 개원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막 나라에서 문을 닫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 닫았다가 뭐 선생님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정말 한 달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됐었었죠.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하고 학생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학부모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자, 그래가지고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리큘럼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데 매달 비슷한 학생 수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매출은 잘 오르지 않고, 아니, 더 이상 더 열심히 할 수도 없는데 대체 뭘 더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고통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장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 전문가에게 맡기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래서 우리는 수업만 잘하면 돼. 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맞아. 나는 교육 전문가지. 내 시간은 수업에다 써야지. 마케팅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마케팅을 돈 주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외부 마케팅과의 여정, 그게 정말 돈을 날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실패가 뭐였냐면요.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했을 때였어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옵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 네이버를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야,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니까 이제 네이버가 나를 등록해 주는구나. 나를 관리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학원 스마트 플레이스 노출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뭐 초짜라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바로 세팅하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대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이버 본사에서 직접 도와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와우. 근데 지금은 알죠? 이 대행사들이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면은요,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크라울링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본사에서 나를 관리해 주네 이러면서 계약을 즉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80만 원 6개월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만 눈탱이 맞은 거죠. 그죠? 네, 80만 원 6개월이 저의 첫 눈탱이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은 지금 이제 알죠. 네이버 직원이 아니라 바로 일반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속아요. 특히나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이거 많이 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프라인 광고에서 제가 또 당했던 적은 뭐가 있냐면요. KT 뭐뭐뭐였을 거예요. KT 자회사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광고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광고.
제가 가끔 타면은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타면은 엘리베이터 광고에 내 광고가 멋지게 나온다고? 이런 동영상으로 야 이걸 보면은 진짜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역시 텁석 계약을 합니다. 광고를 했으니까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오시는 고객들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체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엘리베이터 광고 보고 왔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아파트 광고에 들어갔던 그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들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안 나왔죠. 이게 VAT를 제외하고 한 달 금액이었어요. 150만 원. 아, 이거 효과 없나 보다. 효과 없다라고 생각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사람이 타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나 보구나.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맨날 똑같은 사람이 타고, 택배 아저씨가 타고, 그 배달하시는 분들만 타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만 타는 곳에 똑같은 광고를 집어넣으니, 효과가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전화가 옵니다. 홈플러스 플러스 이마트에다가 무빙워크에다가 광고를 넣어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와, 또 지하철역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이런 무빙워크에는 나도 타보니까 요 지나갈 때 사람들 볼 거 없어가지고 이거 볼 거 같은데, 특히 제 지역에 있는 학원의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200만 원, 200만 원씩 그래서 저희 광고를 한 번씩 태웠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월 광고입니다. 효과 있었냐고요? 노노노,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무빙워크에서 홈플러스에서 광고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없었고요. 이마트에서 광고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버스 광고가 들어옵니다. 버스에다 광고를 해주겠다. 처음에는 버스 광고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야, 제 지역 내에서, 로컬에서 내 학원에 버스로 광고가 시작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버스 기다리는 사람 다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덥석 첫 계약이 이 180만 원이 뭐였냐면요. 뒷자리 있잖아요. 뒷자리. 버스 안쪽에 그 뒷문 옆에 그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 광고. 거기에 광고를 먼저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해서 효과가 없나? 조금 큰 걸 해볼까? 이러다가 왜 옆에까지 그건 너무 비싸서 못했고요. 그 뒤에 있죠. 운전하다가 누군가 보겠지 하면서 뒤에다가도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본 이 오프라인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무빙워크 광고, 버스 광고, 자, 요것들은요, 상담을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영어학원을 지금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총 두 건의 상담 전화가 왔고요. 그마저 등록마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광고는 요즘에 시대에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온라인 바이럴, 자, 온라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또 와요. 자, 원장들은요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사장님들 전화 진짜 많이 받죠. 그러더니 온라인 광고에다가 힘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1위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검색을 장악하래요. 와우.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월 60만 원 3개월. 요게 뭐냐면요. 60만 원 3개월이 세팅 비용이었어요. 뭔 세팅을 이렇게 많이 하지? 라고 하면서
60만 원 3개월 해놓고 1년 관리 비용이 240만 원에 인스타 광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막배포 있잖아요. 블로그 막배포. 그 블로그 막배포 몇 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240만 원.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허무했죠. 순위요?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약했던 대행사는요,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실력 있는 대행사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2달밖에 못 썼어요. 거기는 그래도 좀 실력 있는 대행사라서 월별로 하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오르는 퍼포먼스가 제가 원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런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요, 안 되겠구나. 마케팅은 내가 직접 배워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마지막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의 말만 믿고 돈을 쓸 수는 없어요. 내 돈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마케팅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고요. 오프라인 강의도 수강하고, 정말 강의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마케팅 책을 진짜 많이 읽고,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현장에서 실험 반복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의미 있었던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사기당할 거니까. 사기당하느니 제가 그 돈으로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마케팅은 광고고 노출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의 본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마케팅은 곧 고객의 행동을 바꾸는 구조. 저는 이걸 퍼널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설계가 진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행동을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장치를 마련하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퍼널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직접 마케팅한 학원 매출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신규 상담은 단 제가 맡고 난 다음에 평균입니다. 평균 3배가 됐고요. 매출은 2.5배가 성장이 됐고, 지역 검색에서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 확장도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 지원 컨텐츠 사업까지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우리 학원은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335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와주던 게 너무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너무 그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멈춰 있다가, 이 현장 마케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딪혔던 모든 것들을 학원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이거를 아셔서 마케팅비를 좀 줄이고, 이 진짜 마케팅을, 이 퍼널을 구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소상공인들. 그래서 이 마케팅 채널에서는요, 진짜 마케팅을 할 거예요. 저는 사장이잖아요. 사장님들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 매출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하는 마케팅, 그리고 지역에서 1등하는 마케팅. 보통 마케팅 대행사들이 자기 사업을 안 해요. 자기 사업을 안 하면서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겠대요. 전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 매출을 올린 방법들, 그 다음에 중소사업장에 맞춘 전략들,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율 중심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전 싸게 해야 돼요. 싸게 해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고 그 무엇보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3배의 보장. 누구도 매출은 보장을 하지 못해요. 이건 업종, 지역, 경쟁 상황이 모두 다 다른데요. 매출 3배 보장 혹은 매출 보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보장을 한다? 뭐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순위를 1위로 만들어준다. 검색 알고리즘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누구도 순위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효과 있다. 마케팅은요, 그냥 누적이에요.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좀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달콤한 말일수록요, 의심하세요. 진짜 전문가는요, 과정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장님들은 당장 몇 달 안에 효과 있다, 이런 걸 좋아하긴 하시죠. 저도 매일 상담하면서 그래서 진 대표 이거 얼마 만에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데 상위 노출 언제 되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기는 합니다. 이 채널은요, 사장님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거예요. 자, 시행착오 제가 엄청 했다 그랬었죠. 자, 제가 엄청 한 이 시행착오, 제가 겪었던 실패와 그 다음에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광고 마케팅 전문가로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통해서 실전 노하우들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보장은 못하겠지만 이건 사장님이 하는 것에 따라서 매출을 성장할 수 있도록 퍼널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진짜 효과 있는 마케팅, 진짜 팔리는 마케팅을, 그 구조를,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광고라는 건 뭐냐면요, 불필요한 돈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광고비를, 낭비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매출을 상승하는 거죠. 많이 버는 것도 매출 상승의 원인이지만, 내 수익 창출의 원인이지만, 줄이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면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른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마케팅은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알아볼 때 무엇이 의심스럽고 어떤 걸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고객 중심의 행동에 중점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퍼널을 구성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 만약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들, 솔직히 사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는 요식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에 집중할 수는 없겠죠. 학원에서 마케팅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원장님이 수업이 많지는 않아야 되겠죠. 원장님이 일주일에 25시간씩 수업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내가 수업을 안 하고 내가 요리를 안 하면 이 업장은 망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 대행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대행사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차차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요, 여전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마케팅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마케팅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험적인 마케팅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뭐 글도, 발행되는 글이 20개씩 쓰는 거예요. 보통 대행사를 쓰시면 알겠지만 뭐 주에 2회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20개씩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상품도 아주 신선하게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언어로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솔하게 제 경험을 공유할 거고요. 무조건 실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장님 편에서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돕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